안녕하세요, 인체보감입니다. 오늘은 폐 타이어로 키운 홍합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합은 한자 이름 그대로 붉은 속살을 띠는 홍합과에 속하는 조개예요. 내 지역에 따라 담치, 섭, 열합 등으로 불리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도 전 세계적으로 250여 종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홍합은 우리가 예전부터 먹고 있는 그런 진짜 홍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홍합을 알고 있는 이 조개의 정체는 지중해에서 온 지중해 담치라고 하는 종인데, 광복 이후에 한반도에 유입되어서 그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담치가 세계 100대 생태계 교란종 중에 하나라고 해서 악명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환경에 강하고 그리고 뛰어난 번식력 때문에 우리나라 토종 참홍합을 밀어내고 동서남해 할 것 없이 한반도 전역에 이제 서식을 하게 된 건데, 이 지중해 담치가 토종인 참홍합의 서식지를 침범하고 이름까지 빼앗으니까 원래 홍합이었던 이름이 참홍합으로 이름도 바뀌게 되는 상황까지 온 거고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오는 홍합과 그 지중해 담치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일단 외형에서부터 차이가 굉장히 크죠. 한눈에 봐도 창호박이 지중해 담치보다 훨씬 크고 두껍습니다. 그리고 참홍합은 부리 끝이 살짝 메모리 코 모양인데 반해서 지중해 담치는 코끝이 휘어지지 않고 둥글둥글한 모양이고요. 크기가 차이 나는 만큼 속 알맹이도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참홍합은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로 한 입에 다 넣기 힘들 만큼 크고 실하죠. 그리고 지중해 담치는 보면은 겉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나는데, 참홍합은 따개비와 해조류 등이 들러붙어 있어서 매우 거칠어요. 홍합은 이제 족사라고 하는 섬유질을 스스로 분비해서 몸을 이제 벽면에 고정을 시켜요. 접착력이 강해서 의료용으로도 이게 쓰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참홍합은 이 족사를 이용해서 수심 5m에서 10m 정도 바위에 붙어서 서식하는데,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바닷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채취가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서식 환경 자체가 매우 까다로워서 이제 양식도 힘들고요. 근데 반면 지중해 담치는 한반도 전역의 얕은 연안에 서식을 하는데 1년 남짓이면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식으로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지중해 담치가 문제가 있어요. 이 양식장에 가보면 사진을 보면 부둣가마다 이제 검은 물체가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산더미처럼. 이 검은 물체의 정체가 폐 타이어예요. 그래서 양식장에서 홍합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 바닥이 아니라 이렇게 물에 띄워서 이제 키우는데, 홍합이 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떠있게 하려면 매달려 자랄 수 있는 이렇게 지지대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지대를 수하연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홍합 양식장에서 이 수하연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폐 타이어로 만든 재생 고무바입니다. 그냥 줄에다가 달면 파도와 무게 때문에 이제 홍합이 아래로 축 처져서 자랄 수가 없어서 폐타이어를 지지대 삼으면 홍합이 이제 족사를 통해서 폐타이어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폐타이어를 이제 지중해 담치 양식에 쓰는 이유가 썩지 않고 값이 싸고 이제 사용이 이제 편리하기 때문인데, 이 타이어가 이제 석유로 만든 거잖아요. 석유 화합물인데 유해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유해 물질이 인체뿐만 아니라 이제 해산물과 해양 생태계 전반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한 TV 방송에서 폐타이어 양식장에서 자란 지중해 담치하고 자연산 참홍합하고 성분을 이제 비교 분석한 적이 있는데, 지중해 담치에서는 벤조페랄린, 인데노피렌, 그리고 디벤조아트란센 등 11가지나 되는 발암 성분이 검출된 반면에 참홍합은 유해 성분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발암 물질들이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세포와 결합해서 면역계를 손상시키고 이제 기형 돌연변이도 유발을 하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백내장, 신장, 간 손상, 황달, 그리고 심한 암까지 유발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문제가 폐타이어 지지대를 전국의 지중해 담치 양식장에서 거의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게 폐타이어 유독성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그래서 이 굴양식장에서는 폐타이어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어요. 그리고 그쯤 모 타이어 제조회사에서 근로자들이 백혈병과 원인 모를 질병으로 이제 사망 사건이 이제 많이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이 타이어가 이제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의 고온이나 고압을 견디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화학 첨가물들이 첨가되는데, 그중에 이제 1급 발암물질인 톨루엔, 벤젠, 자이렌, 다이옥신, 페놀, 스테아린산 등등 해서 유황, 망간, 크롬, 니켈, 수면, 성면 등 수십 가지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폐타의 유해성은 많은 논문들에서 그 심각성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페타인은 이 발암 물질뿐만 아니라 환경으로 중금속, 그리고 요즘에 가장 크게 문제되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오랫동안 담갔다 건져내기를 반복한 폐타이어는 이제 뭐 잘게 잘 부서지겠죠. 그래서 이때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럼 먹이 사슬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생선과 어패류가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되면 사람 몸속에서도 이제 중금속과 미세 플라스틱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관련되시는 분들은 홍합에 족사만 타이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홍합에는 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폐타이들에는 발암 물질이 뭐 저절로 활성되지가 않고 뭐 열을 가할 경우에만 외부로 방출되기 때문에 뭐 폐타이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뭐 제가 볼 때 뭐 말이 안 돼요. 수거해서 검사하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뭐 등등 해서. 그래서 각자들 판단을 잘 하시고요. 동의보감에서 이제 참 홍합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몸이 상하고 피로한 증상, 정혈이 약하고 줄어든 증상에 좋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D, 타우린, 오메가3 등등이 이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고요. 그래서 홍합을 고를 때는 이제 참 홍합인지 골라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홍합은 뭐 5월부터 8월까지 마비성 패독인 삭시토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홍합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삭시토신은 냉장이나 냉동 가열을 해도 사라지지 않고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마비나 뭐 언어장애, 입마름 등의 증상을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맹독이니까요. 그리고 참홍합 중에서도 이제 고르는 방법이 살이 통통하고 이제 윤기가 나고 비린내가 나지 않는 것을 이제 고르는 것이 좋고요. 조리한 후에 이상한 맛이 나면, 냄새나, 먹지 않고 바로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폐타이어로 키운 홍합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먹는 것이 틀리면 약이 소용이 없고, 먹는 것이 옳으면 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